예, 조금 잠잠했던 것 같은데 유시민 전 의원,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계기로 또다시 이제 민주당 내에서 친명계와 친문계 간의 이 계파 갈등, 내분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친문계로 알려지고 있는 최재성 의원 같은 분들은 당 대표의 지도력이 상실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친이낙연계로 분류되고 있는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 나 같으면 대표직을 내려놓고 결백을 증명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 이게 지금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인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자들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은 나 이 상황에서 결백하다라고 선언을 하고 네. 근래 보여주겠다. 때문에 나는 당에 더 이상 누를 끼치지 않겠다. 나는 떳떳하기 때문에 내가 혼자 싸워서 돌아오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당대표를 내놓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어요. 김의겸 의원 사과해야 된다. 그냥 본인이 했다. 그러면은 지도부에서 그걸 올리면 안 돼요. 지도부에서 틀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 거는 지도력이 상실된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아니에요. 그냥 나가고 싶은 사람 나가고 이게 무슨 정당이 그래요. 이게 그냥 어디 소풍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당 내부에서 친명계하고 친문계 지난 대선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앙금이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 그래요? 이제 서서히 이제 김용 정진상의 구속 이후에 예. 또 최근에 들어서 민주당의 민주주의 4.0 뭐 친노들이 반성과 혁신 친노예요, 친문이에요? 친문이죠. 예, 4.0. 예.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모여서 서서히 토론을 해서 이제 사법 리스크에 대한 그동안에 이제 언급을 거의 예. 하지 않았고 뭐 단일 대우로 가자라고 하는 예. 부분에 대해서 서서히 어떤 그 리스크가 있음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예. 이제 그런 의미에서 또 최근에 들어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보면은 김의겸 대변인이나 이런 분들이 개인이 아니고 당의 대변인으로 있으면서 공식적으로 실수를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좀 예를 들어서 어떤 교체를 시킨다든지 어떤 그러한 문제까지도 있고 또 특히 뭐 개딸들 예. 같은 부분에 있어서 개딸들 지나친 말씀하실 때는 좀 풀어줘야 돼요. 네, 개혁의 딸들. 개혁의 딸들 예. 이런 분들이 어감이 안 너무 좋아요. 그 당원 중심의 주체가 아니라 예. 팬덤 정치가 너무 심해져서 사당화가 노골화되고 있다 이런 우려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이군요. 예. 재판을 계속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어떤 이재명 대표의 불리한 스리든 팩트든 이렇게 예. 나올수록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어떤 뭐 그 서로 간에 어떤 업자들끼리 예. 만한 어떤 그 논쟁들이 가시화되면서 과거에 이낙연계 예. 중심의 서른원 같은 분들이 공세가 시작됐단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서히 그 말하자면 그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의 시험대가 원래 시작됐다. 시작됐다 그렇게 봐야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조금밖에 그러니까 뭐 조응천, 금태섭, 박용진, 김혜영 뭐 이런 분들인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는 이제 분들이죠. 이 조금밖에 분들은 유명세 본인들의 유명세를 얻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 당을 또 비판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뭐 박지원 전 대표 등 뭐 관련된 분들이 또 발끈해서 또 유시민 전 장관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 당이 위기인데 이렇게 자꾸 해도 되나? 저 말은 사실이에요? 이제 본인들 유명세 때문에 저분들이 저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당을 아끼기 때문에? 유시민 전 의원의 주장에 불과한 거죠. 저렇게 말하시는 유시민 의원이 저쪽 안 얼마나 봐도 돼요. 이쪽 보셔도 이쪽 봐도 돼요. 되는구나. 예. 유시민 의원이 그동안에 민주당에 있을 때 얼마나 당의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예. 좀 평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전 개인적인 의견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저는 지금도 예. 기억나는 말이 있는데 전 김영춘 의원이 했던 얘기인데 예. 저렇게 정말 꼭 해야 될 얘기를 저렇게 예. 싸가지 없이 말하는 그 경우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유시민 의원의 어떤 말투 또는 그 행태를 가지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예. 저는 당에 대한 이만큼의 애정이 있다면 지금 당내에서 거론되는 여러 가지 그 당이 지금 처한 상황, 예. 문재인 전 정부에 대한 어떤 또 수사, 또 이재명 야당 대표에 대한 어떤 압박, 검찰 예. 수사 이것들이 그 전방위적으로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이 속에서는 다소의 의견의 차이가 있더라도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저는 단일 대우를 좀 유지할 필요가 있고 예. 또 그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좀 더 국민들을 상대로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예. 또 이재명 대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예. 당내의 어떤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좀 이렇게 폄하하거나 예. 윽박지르는 방식은 저는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를 옥죄해 오고 있는 검찰의 수사도 조금씩 속도를 낼 것 같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욱 변호사의 입에 많은 언론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지금 곽상도 이 50억 클럽 관련된 그쪽으로 조금 방향이 조금 이제 지금 틀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관련된 남욱 그리고 이 곽상도 관련된 검찰의 구형 소식을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구형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전임 수사팀에서 회유한 적 없다고 불구속 수사 어떻게 좀 받아들이시는지. 검찰 구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남욱 변호사의 진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50억 클럽 명단에도 실명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0억 클럽에 지금 이제 50억 클럽이 오랫동안 얘기가 됐는데 지금 현재 그 문제가 되는 건 저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머지 그 거론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다 검찰이 지금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게 실체가 있냐? 이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것도 의문입니다. 지금까지 재판 받는 과정에 제가 하나은행을 가거나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서 어떤 행동을 했다든가 하는 부분이 지금 일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변명하기도 지금 어려울 정도로 아무 내용이 없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동도 안 했는데 지금 15년씩 구형을 하니 제 입장에서 지금 좀 황당합니다. 예, 남욱 변호사는 이제 재판장이 아닌 바깥에서는 이제 기자들에게 일절 얘기를 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관련돼서 뭐 과거에 뭐 40억 원이 넘어갔다 어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사실 그 얘기보다는 뭐 저는 그 다른 얘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오늘 검찰이 추미애 전 법무장관의 아들의 병역 의혹 관련돼서 재수사에 나섰다는 소식이 좀 있었죠. 거기에 이제 서훈 이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안보실장의 이른바 북한 선언 관련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도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추미애 전 장관의 아들을 재수사하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와 이런 것들이 전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방금 들으신 것처럼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도 검찰이 지금 징역 몇 년이죠? 15년을 이제 구형을 했다면, 그러니까 이게 편파 수사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동시에 두 개가 나왔으니까요. 편파를 인식하니까 저런 끼워넣기 수사가 되는 아, 거죠. 이거는 본인이 생각할 때 너무 편파적이니까 하나는 끼워 넣어야지. 그럼 곽상도 의원 15년 구형은 그리고 끼워넣기다. 예. 또 하나는 지금 너무 빨리 이재명 재판을 하는 것도 과연 유불리를 따져서 조금 늦추는 게 낫다. 예. 뜸을 들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 중간에 끼워넣기로 곽상도를 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시간 끌기를 그리고 위해서 어차피 50억 그러면 가게 돼 있어요. 수사를 하게 돼 있다. 수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형평성이란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그것이 어느 정도 규모로 할지는 나중에 곽상도 의원만 할지 뭐 예. 박형수나 다른 어떤 뭐 김수남이나 그런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두고 보겠습니다만 제가 보더라도 바로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하겠습니까? 내년 총선까지 총선을 좀 앞두고, 하반기까지 좀 미루기 위한 예. 여러 가지 경로가 있는 거죠. 요거 흥미로운 해석이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예. 김영주 의원님은 뭐 정치가 마음 먹으면 그냥 서초동을 막 좌지우지하는 뭐 거의 무협지 수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의도의 논리가 그 서초동의 일정 부분 반영은 뭐 참고용으로 반영은 되겠지만 예. 그게 그렇게 뭐 수사의 속도로 그냥 늦췄다 빨리 했다가 뭐 이재명 대표를 언제 뭐 잡아넣는 게 뭐 국민의힘 총선 승리에 제일 유리할까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제가 봐서는 그 뭐 예. 엄청난 저 비약이신 것 같고요.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곽상도 그 지금 저기 이재명 대표 그 대장동 수사 이렇게 되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반박 논리 중에 하나로 나오는 게 50억 클럽은 왜 수사 안 하고 왜 자꾸만 애꿎은 죄 없는 이재명 대표 쪽만 찌르려고 하느냐. 또 50억 클럽 지금 첫 케이스가 나온 거 아니야. 근데 그 케이스가 6명 중에 국민의힘 당적 갖고 있는 유일한 사람 아닙니까? 예, 곽상도 예. 전 의원이요. 저렇게 먼저 한 거고.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그 지금 그 대장동 일기 수사팀이 저기 그 봐주기 수사했다. 그 작년 11월에 그 대장동 그 화천대유 일당들이 대장동의 11개 블록 중에 5개 블록을 그 분양을 하는데 그 분양 대행 업체를 했던 박영수 특검에 가까운 친척 이모 씨가 있습니다. 이모 씨가 남욱 변호사에게 돈을 만들어 줘요. 돈을 만들어 주고 그거를 작년 11월에 그 검찰에 나가서 다 진술을 했는데 못 본 척하고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못 본 척하고 덮어버려. 근데 박영수 특검도 지금 50억 클럽에 명단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고요. 네, 좀 두고 보죠. 알겠습니다. 윤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추미애 전 법무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에 이제 무혐의 결정이 났었는데 2년 만에 현 윤석열 정부 하에 이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간 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다분히 보복성 재수사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충분히 그때 수사가 부실했기 때문에 현재 검찰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다시 수사에 나서는 거라고 보십니까? 뭐 제가 그걸 얘기하면 상당히 편파적이다 뭐 또 이렇게 오해를 받을 거니까. 그러나 일반 시각에서 보자면 다른 사건도 그렇게 모두 다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 검찰이 정말 제대로 일을 하는구나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딱 그것만 집어내서 하는 거다라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고요. 저는 이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는 누차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검찰이 정말로 제대로 일을 하려면 김만배에게 5년 구형을 하면서 뇌물공여와 횡령만 조그만 죄명으로만 기소를 할 게 아니라 김만배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라는 대장동 개발의 주역이라고 본인도 얘기했고 검찰도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 김만배와 그 일당이 벌어들인 돈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쓰였는가 그걸 같이 내놔야죠. 그런 과정에서 김만배에게는 5년을 구형하고 50억을 먹은 뭐 곽상도 전 의원에게는 15년을 구형하고 또 누구는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돼야지 쪼가리만 저렇게 내놓고 구형했다가 나중에 또 수사에서 나오면 또 추가로 공소장 다시 써가지고 또 구형하고 또 재판하고 그렇게 할 건가요? 그거는 국민들이 보면 굉장히 의아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